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합니다. 의대 설립이 30년 수건인 만큼 도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이 포함되지 않아 갈 길은 더 먼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권 의대 설립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 신민호, 최선국 공동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는 전남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위원회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일단 전남의대의 유치라는 것은 전남이 풀어야 할 제일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남도가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지사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바로 의대 유치다. 그리고 네. 어떤 부분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여해야 될지 묻는 질문에도 역시 전남의대 유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30년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입니다만 결국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히려 이 위기감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좀 범도민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대 유치 열기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집행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대 의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서 도의원 61명 전원이 대책위원회 발의에 이제 서명을 했고요. 또 22개 시군 한 명씩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서 결국 이제 전면적으로 의대 유치 문제를 좀 전면화하자. 네.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과 또 제가 이제 공동위원장을 이제 맡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남도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의대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요. 네. 또 범도민의 부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의대 유치에 대한 도민의 결의들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따라서 도민들께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와 함께 현재 전남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민간 주도 의료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무래도 서울 등 수도권 등지로 의료 자원이 집중돼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역 간의 의료의 불균형을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전남의 중증 환자 지역 유출률을 살펴보니까 46%에 달합니다. 네. 즉 중증 환자의 절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아무래도 이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서울 등 경기 등으로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네. 의료 비용이 연간 1조 5천억에 달하고요. 이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전남은 지금 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에 98개가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7개 지역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이 22개 시군이니까 17개 지역이다 하면은 전남의 모든 지역이 의료 취약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접근성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전남은 특히나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섬들이 한 3,5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전남이 2,100개 정도, 그래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되면은 타 지역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전남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무려 45만 명입니다. 네. 전국 대비로 본다면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고령자들은 뇌졸중 등 중증 질환 관련 의료 서비스가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제공할 기반 시설이 굉장히 빈약한 입장이고요. 또 전남은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인 국가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동부 지역에 그 지역이 많이 뭉쳐 있는데 국가 산업단지는 70년대에 거의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지금 대형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은 큰 인명사고를 지금 낳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적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라는 그 절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이제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전남권 의대 설립이 가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만큼 정말 많은 기대감이 모아졌는데요. 갈수록 의료의 수요는 높아져만 가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신 위원장님과 같은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전남 지역에 왜 의대가 설립되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협회 반대가 제일 큽니다. 네. 그렇다면 의사협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가 왜 모순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일단 의사협회에서는 인구 1,000명 대비 의사 수가 네.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이 2.4명인데 전남이 2.1명이다. 그래서 그 전국 평균에 그게 크게 뒤지지 않으니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남의 현실을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아까 이제 우리 신민호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남은 초고령 의사입니다. 네. 인구 1,000명당 65세 인구의 의사 수로 본다라고 보면은 전국 평균이 11.9명입니다. 서울은 20명입니다. 네. 그런데 전남은 7명입니다. 전남의 현실을 명백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 또 전남은 도서 지역이 많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한 곳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역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의협은 광주에 이미 의대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의사 인력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전남에는 추가 의대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5년 동안 광주에서 배출된 의대 졸업생들의 근무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도권과 광주로만 62%의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8%만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전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결국 광주에서 의사를 배출을 해도 광주나 수도권으로 대부분 빠져나가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의사 인력 양성기관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 바로 전남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네. 결국 의료 불균형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의료계 일각과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전남 의대 신설 대신에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서 상급 종합병원 역할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자, 지방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한다 한들 이 정원을 채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 의료계에서도 임금의 2~3배를, 연봉의 2~3배를 준다 하더라도 의사 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한숨소리가 들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전남 의대가 설치돼서 충분한 의대 정원을 확보해야 되고 이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 여건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의대 설립이 가시화됐을 당시에 네. 동부권에 설립이 될지 또 서부권에 설립이 될지 지역 간의 경쟁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지역 내 유치 경쟁이 일기도 했는데 이 두 권역 모두 의대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경쟁보다는 조금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이 유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동부권, 서부권 싸울 일이 아닙니다. 네.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의 전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힘을 결집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동서북권 간의 유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했을 때 우리 전남으로 의대 유치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번에 8월 2일 날 소병철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네. 전남권의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지금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그 대표 발의 안에가 우리의 지혜가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남권 내에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동북권과 서북권 캠퍼스를 운영하자라는 겁니다. 각각의 네. 캠퍼스를 운영을 해서 공동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로 있는 네. 전남형 의과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이 되겠죠. 이것은 지금 이미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실시한 바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인 동서부 간의 갈등을 상생의 무대로 바꿔놓는다면 그 기대치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의대 설치 기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서 네. 이번에 지역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의대 유치를 이루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나서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네. 중요한 문제가 전남 의대 설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 증원의 문제입니다. 네.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의협은 아예 대화 자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 필수 의료 기반 강화라고 하는 이번에 국정과제를 이제 내놨습니다. 네. 이제 그 결국에는 기본 밑자락은 좀 깔아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모든 역량을 의협과 정부 압박을 통해서 충분한 전남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네.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공동의 지금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모든 것을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산을 넘어가면은 또 자, 의사를 배출해도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공공의사제 도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도적인 보완책이 또 이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제도적 요건이 구비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의대 신설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 의대,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에 의대 부속병원 등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남에 필요한 것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네. 즉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는 예를 들어 이제 전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공공의료 체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동부와 서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의대 유치 논의가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두 분 모두 일단 전라남도에 설립하는 것을 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상생하면서 의대 설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예. 또 전남 지역을 좀 살펴보면 공공 의료 인력 문제도 겪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공 분야 의료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 의료 서비스 전문적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 팬데믹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이번에 소병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 안에가 들어있는 것이 네. 지역 공공의료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즉 학비라든가 기숙사비를 제공함으로 해서 10년 동안 지역 의료 공공 인력으로 일을 하게끔 복무를 하게끔 하면은 네. 되지 않느냐. 또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전남권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런 특전도 주자. 그런 취지 속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대안 법안이 발의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공공의료 인력 문제도 겪고 있지만요. 의대 설립을 위해서 또 도 차원에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인력도 좀 부족한가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집행부 내에서 이제 이 의대 유치와 관련된 담당자 한 명만 있는 좀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좀 이렇게 인력이 좀 태부족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붐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 한 명으로서는 이렇게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라남도에 인원 증원과 함께 전담 조직 신설을 좀 건의를 했고요. 전남도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충원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새로 출범한 윤 정부의 국정 과제를 보면 저희가 예. 계속해서 얘기 나눴던 이 전남권 의대 설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좀 3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빠진 건데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인 상황인 거죠. 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 국정과제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수위에서 건의했지만은 필수 의료 기반 강화라는 여지만 남겨둔 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우리 전남 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싶은 것은 의료 인력의 수요를 한계를 잡겠다라는 취지 속에서 여태 30년 동안 네. 우리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못했던 과정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남에는 의과대학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러는데 공주에 이번에 또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울산에도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전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를 빼고 유일하게 우리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는데 전남을 패싱해버린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울분을 토해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추가 확정한 6번째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로 반드시 의과대학을 우리 전남에 유치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의과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정과제에 필수 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놨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좀 문제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전남으로 본다라면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논리를 결국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급 종합병원, 결국 대학 부속 병원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남의 상황으로 본다라면 또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공의료 인력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 이 문제도 유일하게 의사 교육기관이 없는 전남에는 당연히 의대가 설립돼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다른 지역의 의대 신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서 우리 전남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저는 만들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저는 좀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좀 우리 도에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수많은 노력들을 토대로 30년 수건인 의대 설립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